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애플 생태계도 나도 생장했던 7년간의 기록으로 발표를 하는 김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쩌다가 플러터이자 GDG 바로 다음에 저를 배치해 주셨는데 사실 애플 생태계가 잘 밖에 소개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이번 계기로 많이 여러분들도 참가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선 발표를 하는 저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라는 곳에 다시 세그멘토로 지금 재직 중이고, 그리고 올해 개최되었던 KWDC 23이라는 컨퍼런스의 준비위원장이었고, 그리고 현재는 싱크 스위프트의 코파운더이고 트라이 스위프트 도쿄의 오거나이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iOS 개발 쪽에서 되게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렇게 크게 4개의 토픽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애플 생태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플 생태계 커뮤니티는 다들 아마 이렇게 iOS 개발자 커뮤니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사실 애플 생태계의 경우에는 iOS 개발자 커뮤니티만은 아닙니다. 사실상 애플 생태계를 꾸려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생각나실 이제 iOS 앱 개발자들, 그리고 iOS가 있다면 이제 아이패드 OS, 맥OS, 워치OS 정말 다양한 OS가 있어요. 근데 애플의 경우에는 이렇게 OS마다 정말 UX, UI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디바이스 개발자별로 많이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가 달라서 이렇게 개발 영역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앱 그렇게 된다면 사실 디자이너분들도 거기에 맞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면 이걸 기획해 주시는 프로덕트 오너, 그리고 프로덕트 매니저, 그리고 요거를 배포하기 전에 또 테스트를 해주실 QA 엔지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엔지니어까지. 사실 작년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애플 스토어에 재직하셨던 오픈 멤버이신 하드웨어 엔지니어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도 했어가지고 이렇게 애플 생태계를 꾸려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저는 오늘 애플 생태계 커뮤니티라고 정의를 우선 해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애플은 폐쇄적이다라는, 사실 저도 애플 생태계 커뮤니티 열심히 활동하기 전에는 되게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iOS 개발, 애플 플랫폼 개발하다 보면 쓰게 되는 언어가 스위프트인데, 이 스위프트는 오픈소스로 아예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1000명 이상의 컨트리뷰터들로 지금 같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특히 이렇게 스위프트 포럼이라는 곳을 있는데, 여기 포럼에서는 더 나은 스위프트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애플의 스위프트 팀과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다양한 많은 사용자분들이 토론 중이고, 한국 분들도 열심히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사용자, 이 꾸려나가는 사람들의 생태계 커뮤니티를 제가 7년 동안 경험했던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2017년부터 23년 동안 7년 동안을 얘기해 드리기 전에 사실 iOS가 있기 전에 한국에는 사실 iOS 개발자 커뮤니티보다는 맥OS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0년대 전설적인 OS X 데브라는 커뮤니티인데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조금 시간 사정상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2017년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작은 상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가진 게 애플 로고 달린 굿즈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플 로고 있는 반팔 티셔츠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2017년은 아이폰 몇 세대가 출시되었을 때인가요? 네, 저기 카메라 앞에 셔츠 입으신 분, 지금 뒤돌아보시는 분, 네. 몇일까요? 5, 6세대 아닙니다. 네, 8세대 아닙니다. 네, 7 아닙니다. 여기 뒤에 검정색 티셔츠 입으신 분, 남자분이요. 네, 4세대요? 아니요. 네, 여성분 뒤에 네, 지금 맞아요. 네, 뒷분 네, 지금 보시면 네, 9세 아니요. 9는 없습니다. 아이폰 9는 없어요. 네, 바로 앞에 계신 분 10인가요? 10 아닙니다. 10인데 빠르게 불렀어요. 네, 바로 옆에 계신 분? 네, 맞습니다. 네, 아이폰 10입니다.
네, X였습니다. 네, 10입니다. 10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2017년에 드디어 애플 개발자 이제 들의 iOS 개발자 대상의 주기적인 세미나 컨퍼런스가 자리 잡은 게 사실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계절마다 개최되는 세미나인 레더스고라는 행사와 그리고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이제 컨퍼런스인 렛츠 스위프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 시작되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어떤 기기가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네, 당연히 10일입니다. 네, 네, 10일이고, 네, 이 10일에는 바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18년도에는 드디어 대한민국 내 지금 첫 번째 소어인 가로수길이 오픈을 했었고, 방금 전에 아까 17년도에 이제 컨퍼런스로 소개드렸던 이 렛츠 스위프트가 규모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냥 단순한 발표 세션만 있었다면 이때는 이제 워크샵과 같은 다양한 포맷을 시도하게 되고, 19년도에는 방금 재창님께서 뭔가 구글에도 챌린지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애플에서도 매년 6월쯤에 한 이제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에서 스튜던트 챌린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초중고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모두 지원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 위너가 한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19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렛츠 스위프트도 이제 동시에 네트랙까지 진행하는 이제 굉장히 규모가 확대되었고, 20년도에는 이때 코로나로 모든 행사가 취소는 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되게 축소돼서 진행이 되었고, 21년도는 조금 사실상 가장 조용했던 한 해였어요. 레더스고 렛츠 스위프트 모두 개최되지 않았고, 대신에 두 번째 애플 스토어가 드디어 여의도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조용하게 되면 이제 다들 기회를 노리게 되죠. 네, 이때 바로 변곡점이 됩니다. 갑자기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선 22년도에는 한국의 첫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가 이제 포항에 있는 포항공과대학교에 이제 개소를 하게 되어서 200명의 교육생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 최초의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도 이제 포항공과대학교에 함께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WWDC 22가 사실상 이전 연도 21년도까지는 한국어 자막이 지원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iOS 개발자 분들이 보통 영어 때문에 되게 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22년도부터 그리고 올해도 많은 대부분의 비디오가 지금 한국어 자막이 사용이 가능해서 되게 공부하는 허들이 되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때부터 애플 생태계 디자이너, 기획자 등 이제 애플 생태계를 꾸려나가는 모든 직군을 포함하는 커뮤니티인 어싱크 스위프트가 등장하였습니다. 혹시 여기서 스위프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오, 그럼 혹시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나 좀 관심이 있다,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오, 감사합니다. 사실 때부터 이제 스위프트 코딩 클럽이라고 해서 한 iOS 개발자분이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자료도 제공하고 모임도 주기적으로 갖는 클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참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해는 바로 규모가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어 전용의 우선은 애플 디벨로퍼 이벤트 페이지가 오픈했어요. 이 이벤트 페이지가 사실 그 나라 전용 언어로 오픈한 게 전 세계에 몇 군데 안겼는데 이제 한국이 포함되게 되었고, 그리고 엄청난 수의 이제 한국의 스튜던트 챌린지 위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년도에 단 2명이었는데 4년 뒤인 지금 60명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서만 46명이 나왔고요, 원래는. 그리고 다들 커뮤니티 아마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엑스에서 행사 여는 게 되게 꿈이에요. 오늘 그거 다들 아시겠지만 드디어 원래 저희가 그걸 해봤습니다. iOS 애플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1,300여 명이 참가한 이제 캣WDC 23이라는 행사를 무사히 개최를 했고, 그리고 기업 주최의 다양한 커뮤니티 대상 이벤트들이 올해부터는 조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사실 이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지리도 다양하게 되게 지역에서 하시는 것처럼 이제 애플 플랫폼 쪽에서도 다양한 지방 거점 애플 생태계 커뮤니티와 행사들이 올해부터 등장하게 되어서 혹시라도 서울에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면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약을 드렸고, 제가 사실 이 7년 동안 경험하면서 이 발표를 준비해 보니까 생각보다 이 커뮤니티가 이렇게 성장한 만큼 저도 함께 성장을 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커넥팅 닷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오, 네. 제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께서 네,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한국어로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앞엔 어떤 점들이, 그러니까 점은 결국 순간이에요. 우리 앞에는 어떤 순간들이 이어질지 모르지만 이 순간들을 다 지나오고 되돌아보면 이 순간들은 결국 다 이어져 있더라라는 얘기라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점들, 순간들을 지나왔는데 이게 커뮤니티의 순간들이었고, 이렇게 모여서 지금의 내가 이 커리어를 갖게 되고 되게 성장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느꼈을 때 되게 제 인생에서 크게 4개로 커뮤니티한테 많은 좋은 영향을 받았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렛츠 스위프트 2018년도에 이제 오거나이저로 참여를 해서, 사실 요 디자인을 제가 했었는데, 네, 그래서 요 홈페이지 디자인도 하고 굿즈 디자인도 하면서 되게 많은 그 커뮤니티 참여하시는 분들이랑 친해졌고, 그리고 이것과 함께 발표도 등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발표 준비한다는 것 자체로 무척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게 1년차 완전 주니어 때 사실 첫 회사에 입사하고 5개월 뒤인 그 시점에 발표를 준비했었는데, 근데 평소에 사용했던 지식인데 되게 타인에게 막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것부터 엄청난 부담이었고, 그리고 아는 것도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엄청난 그 정말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때 알고 제가 성장하게 된 사실은 어떤 지식이라도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크게 깨닫고, 사실 이 이후로는 제가 개발 관련해서 공부했던 것들은 뭐 어떻게든 블로그,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공유하고 배포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사실 3년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발표를 한 게 2018년이고 이게 21년도인데,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가 설립이 확정이 되고 멘토 모집을 하고 있을 때, 현재 저희 리더분께서 저희 발표를 18년도 때 발표를 하셨던 걸 기억을 하고 포지션에 대한 사실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직장을 갖게 되었고, 이게 결국 세 번째 닷으로 말씀드린 이제 포항 이주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커넥팅 닷이 되는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 지금 또 이렇게 가끔씩 만나시는 분들마다 어떻게든 고인물들끼리 만나면 그때 발표 되게 재밌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이렇게 네,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과 이어지는 닷으로도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사실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2년 동안 사실 일본에서 iOS 개발자로 직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때 스위프트 동호회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이때 개발 합숙을 가서 이렇게 온천도 하고, 그런데 이때가 사인인 윗 애플이 처음 그 공개된 때였어요. 공개되고 2달 뒤에 합숙이었는데, 이때 이렇게 다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때 되게 커뮤니티에서 사람들 만나서 같이 개발하고 고민하는 게 되게 즐겁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행히 일본 커뮤니티에서 되게 다들 모두 친하게 잘 해주셔서 이렇게 많이 친해져서 저희 회사에서 커뮤니티 이벤트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어져서 트라이 스위프트라는 사실 아시아권에서 제일 큰 스위프트 관련 컨퍼런스에 지금 오거나이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오른쪽 사진은 한 달 전에 제가 일본 iOS 컨퍼런스 갔었을 때의 사진인데, 그때 아직도 이렇게 친하게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됐어요. 네, 홈이 곳입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는 지금 이렇게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전 세계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와 이어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정말 많은 나라의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테크 멘토들끼리도 얘기를 되게 고민 상담을 많이 하고, 다른 나라 이제 멘티 분들이랑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결국 그들과도 이렇게 아카데미 내부의 커뮤니티로 되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 내 커뮤니티로 성장하신 멘토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을 만나는 행운으로 포항에서 싱크 스위프트라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제 커뮤니티를 만드는 또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또 다시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커뮤니티 행사를 6년 동안 열심히 한 거를 토대로 애플 생태 커뮤니티가 새로운 규모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제 캣덥 DC를 네,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마무리되고 후기는 되게 그래도 다들 좋은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시작 전에는 이게 처음 하는 행사여서 되게 안 좋은 말도 사실 많았어요. 이 행사 대체 왜 이렇게 티켓이 비싸냐, 이거 막 뭐 운영진들이 다 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저희 삽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근데 대신 이게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되고 네, 원만히 네,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발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2000년대에 그 OS10 데브라는 그 커뮤니티를 리더였던 링고스타님이신데, 링고스타님은 되게 그때 10명도 안 되는 토주룸 하나 이렇게 채우기가 또 어려웠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1000명 넘는 커뮤니티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에 너무 뭔가 감격스럽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지나오신 닷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생각지도 못하게 이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한번 시간이 있으시다면 뭐 커피 한 잔 마시시면서 나의 닷들이 어떤 게 있었나, 그리고 한번 이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사실 애플이 얘기하는 디벨로퍼는 코드를 쓰는 프로그래머는 물론 이제 앱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디자이너, 기획자 등 모든 직군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애플 생태계는 이 직군 상관없는 디벨로퍼들이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은 유저 경험을 전달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애플의 이제 디자인 가이드라인인데 이 내용이 정말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경험을 공유하는 시대가 가장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올해 6월 등장한 이 비전 프로로 직군 연차 상관없이 모두의 이제 경험이 연차가 리셋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 컴퓨팅과 비전 프로 모두 한국에서 지금 경험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디자이너와 기획자 모두 무척이나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컴퓨터인 이 비전 OS에서 좋은 경험의 앱들을 유저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애플 생태계의 모든 사람들 이제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적혀진 문장이 되게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커뮤니티가 건강하게 계속되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소통된다면 자연스럽게 저희는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오늘 또 한국의 애플 커뮤니티의 이제 오거나이저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사실 생각하고 있는 꿈은 이런 건데, 요거는 유머이고, 네. 네, 사실 현대 애플 생태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포항, 대전, 부산, 서울 등 정말 다양한 지역을 중심으로 풀뿌리 커뮤니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발표와 지식 전달 위주의 행사였지만 이제는 네트워킹을 위해서 함께 성장한다라는 걸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태계와도 사실 교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크레스 플랫폼, 게임 개발, 유니티, 서버 등 다양한 곳에서 협력해야만 이 유저에게 좋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데보션을 계기로 다른 커뮤니티와도 네,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이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Q&A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가서 하시죠. 제가 질문을 또 하는 건 아니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먼저 벌써 올라왔네요. 네. 네.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가 포스텍에서 진행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저도 서울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포항까지 가면서. 저 오늘 끝나고 저 아침 7시에 포항에서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뉴스 기사 아마 검색해보면 아실 텐데, 포항 포스텍, 원래는 포스텍이 애플과 계약을 한 거여가지고 다른 대학이 사실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 자체가 이미 포스텍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가 원래는 외부인 그 입장이 전혀 안 되는데 12월 5일에 졸업 전시회 같은 쇼케이스라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혹시 그때라도 시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아카데미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 아카데미 아마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링크드인 SNS들 링크가 뜨는데 거기 팔로우 하시면 아마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 밑에는 좀 어렵긴 한데 다른 커뮤니티와 엮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시작이죠. 네, 오늘 이 순간부터.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애플 비전 프로 개발자 한해서 대여해 준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아직 안 되는 건가요? 요게 명확한 기획안이 있어야지 제출을 해야 한 다음에 그 승인이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신청은 하시는데 되신 분이 안 되는 걸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 지금 같은 회사에서 일하시고 있는 다른 테크 멘토 분은 일본에는 일본 상하이 도쿄 상하이 싱가포르에는 비전 프로 랩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 프로그램 매년 12만 9천 원씩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신청하시면 그 당첨자가 심사 후 그 심사 통과하신 분들에 한해서 비전 프로를 하루 종일 직접 써보고 본인의 프로젝트를 개선할 수 있는 랩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커리어 초반에 iOS 개발자가 되고자 마음 먹으셨던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돈이 많이 들어서 되게 많이 고민하시긴 하는데 iOS 개발자를 저는 사실 그 아이팟을 되게 옛날부터 썼던 유저여서 iOS 자체에 되게 익숙했었어요. 제가 사실 비전공자 개발자인데 비전공자가 사실 서버 개발자를 하기에는 사실 너무 그냥 생각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저에게 가장 익숙한 UI UX인 iOS를 선택하게 되었고 다행히 그 덕분에 아직까지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개발자는 돈이 많은군요 라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는 아이폰 한 대 요즘 15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맥북도 200이면 기초자금이 350은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오시면 아카데미 수료생들은 모두 맥북 M2 프로 맥북하고 애플 워치, 아이폰이 전부 무상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혹시라도 iOS 제대로 개발자 커리어 해보고 싶은데 조금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카데미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영이 감사합니다. 네.